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사로입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2015년 3월 26일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됐죠. 자, 영상을 하루 늦게 녹화해서 올리는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역할극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두 학생이 역할을 맡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잘 익지 않았습니다. 제천 행사인 영고를 준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돼 있고, 왕이 어질지 못해서이니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 물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두 학생의 역할이 마가, 우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이채롭기도 하고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키워드는 영고, 그리고 마가, 우가 같은 이런 각각의 가들이 있었던 나라 생각해 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바로 부여거든요. 마가나 우가도 있었고 구가, 저가 이렇게 네 개의 가들하고 왕까지 합쳐서 오부족 연맹체 체계를 갖추었던 나라예요. 대표적인 연맹 왕국 중 하나죠. 자, 요 네 개의 가들이 각각의 영토, 즉 사출도를 관장했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찾아내서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면 정답은 2번 부여의 정치적 특징, 요게 이제 주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같은 요 네 개의 가들이 사출도를 관장했다. 요게 이제 부여의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제천행사 영고랑 같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왕을 선택하여 왕의 주요 활동을 연대기로 작성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삼국시대의 왕까지는 사실 수능 대비할 때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문제를 봅시다. 왕 문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원년 무령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고 16년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29년에 고구려 공격 한강 하류 일대 수복하고 32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남부여로 고쳤다라는 게 이 나라의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백제입니다. 이 백제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어요. 자신들이 부여의 정통성을 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자, 백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 관련된 내용을 선지로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국시대는 나라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백제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던 시기에 수도를 사비로 옮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웅진으로도 한번 옮겼었고, 이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던 시점에서도 사비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게 정답선지 4번. 이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자, 나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북구성을 쌓았다. 요거는 이제 고려. 이제 윤관이라는 분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격퇴한 후에 동북구성을 쌓았었죠. 자, 삼성육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중앙정치제도로 조금 어려울 텐데 발해입니다. 고려는 이성육부고 발해는 삼성육부예요. 자,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 이건 조선시대인데 시험에서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정조, 뭐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영, 수원 화성 이렇게 있고, 자,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했다. 이것도 조선시대죠. 세종대왕입니다. 고려, 조선은 왕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3번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최우가 강화로 천도하고 다음날 군대를 동원하여 강화에 궁궐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강화로 천도했다라는 게 언제입니까? 이거는 고려시대고 특히나 몽골이 침입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침입하자마자 고려의 조정에서 했던 대응 방식이 강화로 천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몽골군이 그러니까 바다를 넘어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화로 천도를 했던 거죠. 자, 나를 보면 고관들이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정하고 날짜를 계시하였으나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몽골 침입한 이후의 일인데 30년 정도를 이제 항전을 했다가 결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강화 협정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협정을 맺으면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가 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삼별초는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원간섭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몽골 침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개경환도 수도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죠. 이제 요 두 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침입해 있던 시기, 그때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때 한반도에 있던 백성들은 항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8만 대장경을 조판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에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지금의 용인 지역입니다. 처인구 지역 있죠. 그리고 이 살리타는 정말 몽골에서는 역사적인 장군인데 유럽 원정까지 가서 승리를 했던 백전 명장인데 우리 김윤우 부대에 사살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 특히 지증왕이에요. 왕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활약하였다. 고구려죠. 이때 상대했던 나라는 수나라입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져서 유명하죠. 임진왜란. 조선의 선조 때입니다. 서희가 적장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요거는 이제 그 고려 시대인데 거란의 1차 침입. 이때 강동 육주 지역을 획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역사동안의 체험학습 실시래요. 자, 근데 주제를 보니까 경주, 천년의 고도. 자, 이것만 보면 그냥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상식에 가깝죠. 심지어 불국사 첨성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신라입니다. 자, 신라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읽자마자 바로 선지 1번의 답이 있네요. 석굴암을 조성하였다. 역시 경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에 대한 얘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대왕이죠. 자,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 중에 18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8만 대장경 조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의 몽골 침입 시기예요.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왕으로 따지자면 광개토 바로 다음 나오는 장수왕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송장 배미에 다녀왔는데 가당시 전봉준 등이 이끄는 농민군 다수가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근데 송장에 쌓여 있어서 송장뱀이라고 불렸다라는 안타까운 일이죠. 전 여기 가봤습니다. 자, 전봉준 우금치 전투 나왔어요.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죠. 자, 동학 농민운동은 흐름과 키워드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그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반발해서 봉기를 했다가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제 정부하고 화약을 맺죠. 그 이후에 중요한 키워드 집강소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고, 이 와중에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하죠.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운동이 좌절됐다. 이 흐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2번. 집강소를 통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집강소는 이제 농민들이 개혁안을 내놓기 위해서 설치했던 자치적 기구였어요. 자, 밀립대학 설립을 요구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자,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 일어났다. 자, 이건 중요해요. 60만세 운동이에요. 고종의 장례일에 맞춘 거는 3.1운동, 순종의 장례일에 맞춘 거는 60만세 운동이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에 이어서 이때 이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신간회가 창립됐다. 그리고 그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했다. 요 흐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망이망소이의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이제 망이망소이 봉기는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대 초기에 있었던 민중 봉기입니다. 공주 명학소에 살던 망이망소이가 봉기를 일으켰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바로 명학소입니다.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임술농민 봉기인데,
이때 이제 진주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삼정, 즉 당시의 세금 시스템이 문란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봉기했다. 이 결론이 나오니까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밑줄친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뭐 직조라고 나와 있는데 왕의 즉위를 뜻하는 말로 이 직조당의 이름은 서인이 주도한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이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왕은 두 분이 있습니다. 중종하고 인조인데요.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고 바로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분이에요. 따라서 이 왕은 인조입니다. 자, 인조하면은 나와야 되는 사실 바로 병자호란이죠. 자, 뭐 이게 정답은 3번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한산성에서 항쟁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고려에서 동북구성 전에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편성한 부대. 자, 후백제가 멸망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됐죠. 자, 독서 삼품과가 마련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왕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1876년인데 역시 연대는 몰라도 되고 이게 이제 개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그 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가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파란 만세거리는 화성시가 가를 기념하여 조성한 길인데 고종의 장례일을 즈음하여 서울 평양 등지에서 일어난 가가 확산됐다. 자, 제암리 학살 사건 나왔죠. 자, 제가 아까 뭐 60만세 운동 얘기하면서 순종 장례일 그러면서 고종 장례일은 3.1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1운동이고 이 3.1운동에 일제가 대응했던 방식이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 제암리 교회에다가 이 지역 주민들을 가둬놓고 불질러서 이 주민들을 전부 다 학살을 했던, 그래서 말 그대로 제암리에서 학살 사건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에 대한 게 가가 3.1운동이고 요거에 대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하나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찍어 누르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민족 분열을 유도하는 이런 통치 방식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죠? 5번입니다. 자, 을사늑약은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1905년에 체결된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그보다 이제 전에 1894년에 시행됐던 개혁이고, 이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가 와해되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이제 한국이 광복한 뒤에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덕수궁에서 했던 회의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도 정권에 맞서서 일어난 이 봉기는 금방 진압될 것이라는 순조 기대와 달리 해를 넘겨 계속되었다. 홍경래가 이끄는 봉기군이 정주성을 장악하고 버티자 광군은 땅굴을 파서 데려가기 시작하였다. 쭉 나왔는데, 제가 아까 그 삼정 이정청 나왔을 때 임술 농민 봉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세금 시스템이 문란해져서 그랬는데, 요 봉기도 같은 시기, 그러니까 임술 농민보다 조금 전이지만 어쨌든 세도 정치 시기에 그 삼정의 문란 때문에 힘들어서 일으켰던 봉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홍경래의 난은 한 가지 원인이 더 있는데 뭐냐면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에 반발을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게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경래의 난은 그 평안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 봉기고, 이제 임술 농민 봉기는 오로지 그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제 그 수탈이 심해지다 보니까 일으켰던 봉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경촌도를 주장하였다. 요거는 뭐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죠. 고려시대 문벌사회가 동요하게 됐던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제물포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이모 굴란입니다. 신식 군대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던 90군인들이 월급을 1년 동안 못 받으니까 일으켰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요선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광복된 직후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신탁 통치 관련된 게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9번 갈게요. 다음 경문이 작성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은 우리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우리의 마을을 파괴하고 형제를 죽이고 땅을 빼앗고 이익을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봉기를 두고 곤충이 큰 나무를 옮기려 하는 시도에 비유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의 황제를 폐위시켰다. 일본이. 이거 언제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종이 그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서 이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 사실을 한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 황제가 폐위되던 그때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다른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시기다라는 거를 대략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정답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2번 의병에 가담하는 해산 군인입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이제 고종이 강제로 폐위가 됐고 그 직후에 이제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이 맺어지면서 그 군대가 해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을 했는데 그 의병이 정미의병이죠. 이게 이제 정미의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13도 창의군 설치 그리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의 대장 이인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이인영 이분이 바로 정미의병의 창의군 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어도 우리의 황제를 폐위시켰다라는 걸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주작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발해입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키워드 기억하셔야죠. 자, 전민 변종도감 설치를 명하는 국왕 누구십니까? 공민왕입니다. 고려의 개혁군주 중 한 분이죠. 백두산 정계비에 글씨를 새기는 석공. 자, 백두산 정계비가 언제 세워졌냐면 조선시대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는 일본인 교사 못된 놈이죠. 1930년대 중반 이후에요. 이 시기는 대표적 키워드를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족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부네요.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가정부의 황제로 즉위한 장소인 환구단의 모습을 담은 배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황제로 즉위했대요. 고종이. 바로 대한제국이죠. 자, 요 대한제국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한제국 수립되면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게 됐죠. 그게 3번이고 이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나왔는데 광무기역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원수부를 설치했다라든지 뭐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광종입니다. 고려의 네 번째 왕이죠.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왕. 그 다음에 군구 기무처를 설치한 거는 가보기역입니다. 이 대한제국 수립보다 약간 전이에요.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전두환 정부. 자, 산미 증식계획을 추진한 거는 1920년대 일이죠. 쌀 생산량 증식인데 쌀 생산량은 늘어납니다만 우리나라 백성들은 먹지 못했어요. 일본으로 다 넘어갔죠. 자, 11번 가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열받는 선지가 나오네요. 외교장각 의궤실 공개해가지고 우리 박물관이 새롭게 조성한 외교장각 의궤실을 공개하는데, 이 외교장각 의궤는 가때 프랑스 군대에 의해 무단 반출되었던 조선왕실의 기록물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와가지고 외교장각에 가서 그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도서들, 요걸 갖다가 약탈을 해갔어요. 뭐 무단 반출이 결국 약탈이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시험에서는 수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수집은 개뿔 약탈입니다. 그건 프랑스 입장에서 쓴 거고 약탈이에요. 어쨌거나 이게 언제냐면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병인 양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회가 지금 돌아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박병선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양요에 대한 배경을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병인 양요하면은 배경은 바로 나와야 돼요. 병인 박해입니다. 자, 이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오게 된 게 신미 양요입니다. 그리고 이 병인 양요, 신미 양요의 영향으로는 척하비를 건립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병인 박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발령이 시행되었다라는 건 이제 을미개혁, 갑오개혁 1년 후에 있었어요.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자, 요거는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거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아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나왔는데, 요 이자겸의 난도 고려시대에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친명 배금 정책, 요거는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가 왕에 오르잖아요. 요 인조 시기에 추진됐던 외교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이 후금이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몇 살 때 어디로 강제 동원되셨나요? 해가지고 17살 때 일본 야하타 제철소로 갔다. 징용 명령이 내려왔냐 물어봤죠. 자,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입니다. 이거 아까도 나왔는데요. 1930년대 중반 이후에요.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족 말살 통치, 또 하나는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이 황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창시개명 이런 게 민족말살 통치에 들어가고, 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가 뭐든지 동원하는 법이에요. 사람이든 물자든. 그래서 뭐 쌀이나 금속 종류에 대한 공출, 그리고 강제징용, 징병, 여성 정신근로,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이런 건 국가총동원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정답 나왔죠. 4번입니다. 자, 1930년대 중반 이후 국가총동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서령을 제정한 건 1910년대예요.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당백전을 발행한 건 흥선대원군 때인데, 당백전을 왜 발행했냐면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액화폐를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 추진, 아까도 이제 대한제국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4.4.5 개헌을 단행하였다. 요거는 이승만 정부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달 대구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나랏빛 1,300만 원을 갖기 위한 가의 취지서를 낭독하니 자리를 가득 메운 인민이 담뱃대를 던지고 의연금을 앞다투어냈다라고 돼 있죠. 나랏빛 갑자라는 운동, 즉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국채 보상 운동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게 이제 그 몇 달 전 2025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대한매일신보를 본문에 알려주고 선지에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호헌철폐를 주장하였다. 요거는 운동으로 따지자면 6월 민주항쟁이고요. 자,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받았다. 그 1920년대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탄압을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나 사회주의 계통이 더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요거는 보안회라는 단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만손 등이 만인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아까 나왔던 조선책략이에요. 이 책에 보면 미국하고 수교해야 된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만손 같은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안 된다. 미국은 얼마 전에 전쟁, 신미양요가 있었던 적이다. 무슨 수교냐. 이런 취지를 담은 이제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다만 이분들은 정치적으로는 비주류 세력이었고 조미수 통상조약은 맺어졌다는 거죠. 자, 14번.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첫 글자부터 그냥 키워드네요. 백정사회에는 반만년 장구한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으리요. 진주의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촌락 방문하고 계급타파의 시급함을 이야기한 바, 백정들이 오금 붙들고 통곡하며 우리 악기는 버렸으나 후손은 문명의 길에 나아가게 해주시오 라고 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백정들에 대한 계급타파, 즉 신분해방운동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으로서 1920년대 있었어요. 형평운동이라는 것만 알면 정답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조선형평사예요. 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어요. 농촌 발전을 위한 운동이었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죄송해요. 자, 대동법의 실시 배경을 살펴본다. 배경은 이제 공납에 대한 그 박납의 폐단, 그러니까 지방 특산물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 워낙 이제 그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시기에 대동법을 실시해서 쌀이나 옷감으로 내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대한자강회 활동 시기를 조사한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고종이 강제 퇴위됐잖아요. 그걸 반대한 단체가 그 대한자강회예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을 분석한다.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고려시대 초에 있었죠. 성종 때. 이게 이제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는 요거 하나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총선거의 노래래요. 남녀의 평등선거가 우리의 자주독립 이성의 뭉친이면 조국의 강복이라네. 자, 평화를 희망하는 이 나와서 투표합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만 21세 이상 남녀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인 가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바로 50 총선거입니다.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광복한 이후에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법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선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았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든 국회라 해가지고 재헌국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이 재헌국회가 한 일이 크게 3개가 있어요. 만든 법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헌법하고 농지개혁법하고 대표적인 거 농지개혁입니다. 또 하나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에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 이렇게 3가지라는 겁니다. 헌법은 당연히 먼저 만드는 거고 농지개혁법은 당시에 이제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시대적인 과제였어요. 그래서 농지개혁법 제정한 거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이건 해야죠. 광복했으니까. 근데 이게 법은 제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게 좀 있었어요. 자, 통리기무화문에서 추진하였다. 이건 이제 1880년대 초에 개화 정책들이 여기 통리기무화문에서 나왔어요. 자,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죠. 뭐 긴급조치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대한제국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은 고종이 세웠던 황제의 나라. 근데 이제
광무 개혁까지 추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꼽으라 그러면은 3.15 부정선거.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로 볼 수 있는데 부정선거죠. 이제 그 전에 워낙 당시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계속 심해지던 시기여서 2월 28일에 대구, 3월 8일에 대전, 그리고 3월 15일에 마산 이런 데서 이제 그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일이 있었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이제 뭐 이시영이라는 분의 대원증인데 여기 김구 선생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제2지대는 그 일부가 미국 전략정보국 OSS하고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였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국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여기 나왔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게 정답 5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한국 광복군 문제는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매번 출제되다시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군사 조직으로 나오면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이성계. 이분이 위화도에서 병력을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죄송해요. 대한독립군인데 이거 지휘하신 분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6.25 전쟁 중에 있었죠. 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고려말, 조선초, 이 조선초입니다. 이 넘어가는 시기에 계속 이 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백성들 괴롭히고 약탈하니까 대마도를 정벌한 거예요. 왜구들의 근거지를. 뭐 고려 말에는 박위라는 장군이 하셨고 조선초 세종대왕 시기에 이종모 장군이 쓰시마섬 정벌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되겠어요. 17번 가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쭉 읽다 보시면 뭐 한국의 광주에는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공수부대 등의 병력이 시 주변에 배치돼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군에게 압력을 가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읽으면 이 민주화운동에 나와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지금 여기 뭐 광주라는 지역이 나오는 게 물론 대표적인 키워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전에 직전까지 여러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당시에는 계엄이 발령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어떻게 보면 위협이죠. 그 위협에 굴복을 하면서 다른 지역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서서히 멈췄는데 광주에서만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뭐 광주 지역에서만 있었다라든지 이런 지역 문제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그 전두환 같은 신군부 세력, 이 세력들이 그 권력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군부는 물러가라. 뭐 이겁니다. 그게 4번에 있죠. 그 정답은 4번이고 다른 거 볼게요. 헌의육조가 결의되는 배경, 이건 이제 독립협회 활동 중에 나왔어요. 근데 독립협회 하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죠. 뭐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나 이한열 학생의 그 피격, 이런 거랑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주도한 거는 갑신정변. 자, 그 다음에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아요.
민족 자결주의하고 또 하나는 28 독립선언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뭐 단도 당촌 폭발단 쭉 읽다 보시면 비밀단체로 유명한 이 단체가 총회를 열었는데 단장 김원봉 이하 단원 일동은 태극기 아래에서 생명을 희생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기로 선서식을 행하였다. 자, 단장 김원봉 나왔습니다. 바로 의열단이죠. 자, 김원봉 선생께서 단장 이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의열단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은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었어요. 정답 5번이죠.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 조선혁명 선언은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이시죠. 자, 교조 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동학 교도들, 그러니까 신자들인데요. 이분들의 그 교조 신원 운동이 동학 농민 운동의 모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유신 시대 때의 민주항쟁인데 이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유신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유신 체제 붕괴 요걸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윤봉길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 역할을 했던 단체인데 한인애국단. 자, 요거는 이제 김구 선생이 조직을 했고 윤봉길 의사도 계셨지만 이봉창 의사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신민회. 백오인 사건으로 와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번 갈게요.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우리 헌법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를 명시하고 한 사람에 의한 장기 접근으로 국채를 손상시키는 1인 독재가 출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헌법 69조 3에다가 특별히 대통령은 1차 이내에 중임할 수 있다고 명백한 권한 구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이제 이와 같은 삼선 금지 규정을 뜯어고치려고 한 것은 민주헌법의 기본을 짓밟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을 3번 하신 분이 그 2분밖에 안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2분이 계시는데 이제 2분 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3번을 할 때 바꿨던 거는 뭐냐면 4.4.5의 개헌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3번을 하게 된 거는 3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승만 정부 때의 여당은 자유당이었고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의 여당이 민주공화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박정희 정부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꽤 어렵죠? 자, 박정희 정부 시기를 연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박정희 정부 아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알았으면 찾긴 쉬워요. 왜냐하면 이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12.16 사태를 통해서 유신 체제가 붕괴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밑줄 친 가입이 이루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입이 어딨나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이 기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왔어요.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면 노태우 정부. 자, 이 시기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남북한 화해협력 관련된 내용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겁니다. 그게 3번이에요. 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조항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 안에 한반도 비핵화 여기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이건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됩니다. 광무개혁. 연통제와 교통국이 운영되었다. 중요한 키워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고요. 자,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이승만 정부 때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25 전쟁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전됐죠. 그 정전협정 체결되면서 휴전이 됐는데 이 휴전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이런 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주한 미군이 남아 있는 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025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설명이 꽤 길어졌는데 뭐 별도로 한국사 공부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틈틈이 이런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감각을 유지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